요즘 이제 식생활 개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경우에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성조숙증이 와서 또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말에서 6학년 초에 2차 성징인 이제 초경이 대부분 나오죠. 그 늦더라도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에는 초경을 하기 때문에 생리하고 난 다음에도 크기는 큽니다. 그런데 보통 10cm 이상 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 거의 대부분 다 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키 차이가 별로 나지 않죠.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살만 찝니다. 이제 음식을 먹어서 키로 가는 부분이 다 또 살로 가니까 그때는 너무 가식하지 않는 게 좋죠. 예, 남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제 드물게는 18세 이후에도 성장이 쭉쭉 되는 애들도 간혹 보이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중1 말이나 중2 초 정도에서는 사춘기가 오기 때문에 사춘기가 오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키 성장이 현저하게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다 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까지 최대한 키 성장을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조숙증으로 이제 급하게 찾아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여학생들 경우가 많은데요. 가슴에 몽우리가 생기거나 냉이 심하다든가 또는 혈액 검사상에서 성조숙증이 염려돼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한 초등학교 3학년 한 10살 정도에서 생리를 시작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성조숙증이라 하면 한 2년 정도 빠른 건데요. 보통 여아의 경우는 이제 8세 이전에도 그럴 수 있고, 남아의 경우는 9세 이전에도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보통 이제 조기 성숙의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이제 자기 그 연령대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빠른 조기 성숙의 경우가 많고요. 2년 정도 빠른 성조숙증인 경우는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10살 전후의 여아들 경우 이제 가슴 몽우리가 생기는 경우는 가슴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몽우리 자체가 조기 성숙과 관계가 없는 경우도 제법 있으니까 정확한 진찰을 해보는 게 좋고요. 생리를 해가지고 3학년 정도 온 경우도 병원에 가서 성장판 검사를 받아보시라 하면 성장판은 괜찮다 하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생리를 멈추게 하고 키는 더 잘 크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보통 성조숙증이나 이제 조기 성숙 같은 경우 생일이 좀 빠른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5월 이전에 출생한 애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살이 갑자기 또 찌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애가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한 경우, 이런 경우도 조기 성숙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가슴 몽울이라든지 체모라든지 혈액 검사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병원에서 성장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정확한 어떤 진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를 했다 하더라도 성장판이 검사상 연료가 있다고 하면 키는 생리하고 관계없이 잘 크고요. 생리를 설사 안 했다 하더라도 성장판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잘 안 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뼈 성장판을 보통 볼 때에 무릎이나 다양한 경우를 들고 오시는데요. 손 성장판이 좀 정확합니다. 좀 오래 살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엿가락처럼 이렇게 팍팍 이렇게 늘리는 방법은 없지만 이 자기 체질에 맞춰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면 한방성장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양방 못지않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조기 성숙이 되거나 성조숙이 됐을 때는 정확한 진찰하에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크게 염려 없이 잘 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같은데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다는 경우도 제가 이렇게 성장판 검사한 걸 가져오보라 해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괜찮다, 관계없다, 잘 크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잘 큰 경우도 많았고요. 그와 반면에 또 이제 좀 종합병원급에서 이제 키가 잘 큰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성장판이면 아주 좋다, 이렇게 해서 그거 한번 가져와 봐라 이래서 제가 봤더니 이 친구는 좀 많이 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희망사항이 또 모델이더라고요.
이 성장 치료 시기는 한 살이라도 빠른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돌이나 두 돌째 좀 키가 좀 작게 크는 게 보이면 두 돌 미만에, 늦어도 석 돌 미만에 오셔야 우리 인체가 자기 몸이 좀 작다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한테 좋은 게 들어와도 보통 1년에 한 두 돌 넘으면은 뭐 한 1년에 6cm 정도 큰데 사춘기처럼 8, 9cm 점프하듯이 커서 순식간에 몇 년을 좁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넘어서 들어오면은 잘 크는 애들이 한 7, 8cm, 못 크는 애들이 한 4, 5cm, 평균치가 6cm이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6cm가 크니까 7, 8cm 커봤자 1cm씩 이렇게 좁히는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도 빠른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동료들보다 한 5cm 이상 작거나 성조숙이라든지 조기성숙 염려가 되면 한 살이라도 빠른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2차 성징이 이제 들어오면서 생리라든지 뭐 체모라든지 이런 게 있기 전에 그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크거든요. 그때는 보통 평상시에는 6cm 크지만 그럴 때는 보통 저희 한의원 데이터 최고 잘 나온 데이터가 뭐 한 13, 4 이상도 나오니까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6cm 크는 애하고 3cm 크는 애하고는 무려 7cm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편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생리 전 1년 또는 체모가 생기기 전 1년, 2차 성징이 들어오기 전 1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 키를 상당히 많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성장 치료는 한 살이라도 빠른 때가 좋기 때문에 그 전에 작다면은 2살, 3살도 그때 미리 이렇게 기초를 다져주는 게 좋는데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생리를 다 하고 한 2, 3년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생리 전 1년에 딱 오시면 그때 점프하듯이 또 크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생리 전 초등학교 한 2, 3학년부터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져가면서 막판에 스퍼트를 팍 올려주면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중요한 해일 수도 있는데요. 생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이 또 중요합니다. 그때 한 5cm 정도 커줘야 생리 이제 다 하고 나서 최종 키가 생리하고 나서 한 10cm 이상 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생리 첫 때 한 4, 5cm 커줘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한 3cm, 2cm, 그다음 1, 2cm 이래가지고 10 몇 cm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생리 첫 때 한 2cm 이렇게밖에 못 크면 그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2cm밖에 못 큽니다. 그 다음에 1cm 이러면 5에서 한 7cm 생리 이후에 크는 애들은 전부 생리 첫 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 첫 그 생리를 하는 해도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든지 체질에 맞는 뭐 그런 습생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저런 체질을 안 가리고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은 일단 조기성숙이나 성조숙이 있는 친구들은 스트레스 유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경우라든지 격세 유전 이런 경우도 있지만 스트레스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운동은 역시 다리 운동, 하체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성장 치료를 오래 한 그러한 전문 한의사와 이렇게 상담을 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클 수 있습니다. 키 한번 쑥쑥 크게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